동시행항 변권. 자, 자꾸 기초공사를 우리가 해놔야 돼요. 동시행항 변권, 아까 써놔요. 아까 뭐라 그랬죠? 전다 뭔가, 전세권, 담보 책임, 원상 회복 의무. 자, 원상 회복 의무와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동시행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민사특별법 요거는 이제 한 3월 한 중순 정도에 우리가 들어갈 건데 가등기 담보의 동시이행 변권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라는 거 요거 의미를 하나 잡아놓고. 자, 그러니까 특히 이번 달 고세에 대해서 1번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 놓으라고. 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다 줄쳐놔요.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 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잡아두시고 2번과 관련돼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들어온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해지하고 해지는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를 우리가 보신다면 자, 여기를 우리가 보죠. 자, 우리 이제 머릿속에 다시 재정립을 해요. 자, 해지는 자, 무슨 무효? 소급 무효. 해지권은 장래 무효. 무슨 의무? 원상 회복 의무. 여기는 청산 의무랍니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계약과 관련돼서 일시적 계약. 요거는 무슨 계약이죠? 계속적 계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적 계약과 관련돼서 요거는 이쪽으로 좀 연결을 해놔요. 대표적으로 자, 건자단권하고 연결을 좀 해놔요. 건자단권. 자, 건자단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을 거는 여기 우리가 잡아둘 거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써놨어요? 건이 뭐예요? 봐봐요. 이런 기초가 안 되니까 힘든 거야. 건이라는 것은 뿌리건자야. 뿌리건자. 자, 뿌리는 계속 자라요? 천천히 자라요? 계속 자르죠. 그래서 요거는 계속적 의미라는 거야. 계속적 의미. 자, 건자당을 그만하고 싶어요. 해지라는 거야. 건자당은 해지하는 거야. 해지. 자, 건자당을 그만하고 싶어요. 은행 가서 그러면 해지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자당은 그러면 해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 밑에다 그러면 한번 써봐요. 뭘 우리가 쓰냐 하면 자, 건자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점은 뭘까요? 하나는 건이 붙었고 하나는 건이 없네요. 그렇죠? 하나는 몇 자? 4자. 하나는 3자네. 그렇죠? 자, 그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계속적 의미라고 그랬죠. 계속적 의미. 뿌리는 계속 자라나니까. 그러면 건자당은 그러면 금액이 특정됐을까요? 불특정됐을까요? 그래서 써요. 자, 불특정 채권이야. 자, 그러면 우리 건자당은 뭐예요? 마통을 생각하면 돼. 마통이 뭐예요? 마이너스 통장. 그러면 1,000만 원을 설정해놓고 뺐다 넣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건자당을 변형시킨 게 바로 마통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 써놔요. 채권. 최고액. 그래서 채권 최고액. 자, 그러면 이제 건자당은 마통을 생각하면 제가 1억을 마통을 설정했어요. 1억을 다 썼어요. 1억을 써놓고 1억이 생겨서 변제를 해서 갚았어. 그러면 뭐 피담보 채권이 0이 됐죠. 그럼 그 건자당은 소멸할까요? 소멸하지 않을까요?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써요. 자, 부종성의 완화라는 거야. 자, 부종성이라는 것은 피담보 채권이 0이더라도 건자당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건자당은 그러면 금액이 특정됐어요? 불특정됐어요? 불특정. 그러면 써요. 건자당 자체는 경매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의미상으로 우리가 잡아둘 거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불자 동그라미, 불, 그 다음에 최고, 그 다음에 완화, 객매 X, 이렇게 실맥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건조당은 그러면 기둥 4개를 딱 세웠네요. 건조당은 특정이야, 불특정이야? 불특정 채권, 그 다음에 채권 최고의 부정성의 완화, 경매 X, 이렇게 돼요. 자, 건조당을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지예요, 해지예요. 해지. 그럼 여기서 이제 해지를 하게 돼. 그러면 해지하게 되면, 자, 불러봐요,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불이 뚝 떨어지네요. 자, 특정 채권이네. 요거는 뭐가 될까요? 채권액. 요거는 부정성이 강하가 되는 겁니다. 금액이 특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때 뭐예요? 객매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건조당과 관련돼서 건조당, 저당권, 건조당 그러면 자 그만하고 싶으면 특정할 때 해지하게 되면 요 불이 떨어져서 이제 특정이 돼버려. 동갑화 그러면 갚지 않으면 객매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건조당, 저당권 하면 기둥 4개를 지었어요. 건조당은 그럼 특정이에요, 불특정이에요? 불특정 채권,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부정성액, 완화, 객매 X. 그러면 선생님, 채권 최고액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여기 앞에 120%라고 써요. 자, 통상 120%로 설정이 되어 있어. 자, 그러면 1억이면 얼마로 설정이 되어 있죠? 1억 2천. 선이자를 떼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 최고와 관련돼서 최고는 뭐를 포함하고 있죠? 이자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건조당 설정 등기 시 이자는 반드시 뭐다 기록해야 된다. 어때? X.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기초야. 근데 이 기초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러면 봐봐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10개를 설명했어. 10개를 설명했는데 10개를 알아들었다. 그거는 들을 강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 2-3개만 이해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술에 자꾸 익숙해져야 되고.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만 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다? 계속적 의미라는 것.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해지는 무슨 계약에서? 일시적 계약이 아니라 계속적 계약. 이걸 우리가 활용해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건조당과 관련돼서 그는 무슨 의미다? 계속적 의미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잡아둘 거는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걸 해석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라고요. 또 하나 우리가 적어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또 하나 우리가 잡아둘 거는 준이 뭐예요? 준이에요. 이러면 이제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앞으로 요 준이라는 걸 알아두면 상당히 사방팔방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준이라는 것은 이제 마침, 같은, 가름, 의제, 간주, 적마다 노라는 뜻이야. 노라는 뜻. 자, 그러면 이제 준이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깔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지. 뭐라고 써놨어요? 준부동산. 부동산이 아니에요. 아니죠. 부동산에 의지해 주는 거지. 그래서 준부동산.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선박이 있네요. 선박은 준부동산이라고 그러죠. 자, 선박은 그러면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에 의지해 주는 거죠. 그러면 학계론으로 연결이 되고 우리 공시하고 특히 우리 중개사법으로 연결돼. 자, 그러면 선박에 관한 계약이죠. 계약입니다.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선박에 관한 계약은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되려면 뭐예요? 바로 부동산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선박에 관한 계약도 금융계약서의 대상이다. 그때 X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이제 바꿔보죠. 자, 준은 그러면 읽어봐요. 가름부동산,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 자, 두 번째. 자, 준점이. 준점이가 뭐예요? 준점이. 노라고 그랬잖아, 노. 읽어봐요.
점유하지 아니한 채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이게 준점유가 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네. 저당권은 점유해야 안 하죠.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하지 아니한 채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뭐예요? 준점유네. 저당권은 점유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논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준점유 그러면 우리 꼭 기억해 둘 거, 민법에서 저당권과 하나 더 적어놔요. 지역권이 있네. 그렇죠, 지역권.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준주거라고 써봐요. 준주거. 자, 준주거가 뭐예요? 완전한 주거는 아니죠. 주거에 준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봐봐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얼마나 암기가 돼 있는지. 자, 우리 이제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영도지역. 영도지역 뭐가 있어요? 도간농자. 그렇죠. 도간농자. 그러면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이 있죠. 그러면 주거지역과 관련돼서 뭐 일반, 전용이 있죠. 전용 일반은 몇 개? 2개. 전용은 3개가 있죠. 자, 그러면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용에서 준주거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영도지역. 그러면 여기 봐봐요. 영도지구 몇 개? 자, 영도지구는 통상 크게 잡으면 9개가 있죠. 뭐예요? 특치계, 방방, 보복, 경고. 그렇죠. 저도 그거 외우는데 3년 걸렸어요. 3년. 우리가 저 신림동에서 공법을 강의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 3년 전에 강의 들어갈 때 뭐예요? 저도 밤새서 영도지구, 특치계, 방방, 보복, 경고 이렇게 외웠다고요. 근데 사실 뭐예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는. 그 자체는. 그러면 또 하나 여기 봐봐요. 근데 용도구역은 되게 외우기 쉽어. 뭐다? 개도시 수입. 그렇죠. 개도시 수입.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거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용도. 이러려고 그랬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네. 도시군 관리계획. 그렇죠. 자, 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은 2개로 나눠지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눠져. 그러면 용도와 관련돼서, 그러면 영도지역, 영도지구, 영도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이거나, 그러면 관리를 하려면 누가 해야 돼? 관할구역장이 해야죠. 관할구역장은 몇 개? 5개. 특시, 강시, 그 다음에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외울 게 너무 많아. 공법은 사실 외우지 않으면 문제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민법은 기초를 좀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기초 자체를. 그러면 여기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준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주거는 아니지만 주거의 일종에 가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주거지역. 그럼 4번째 하나 적어봐요. 마지막으로 하고 가자고요. 자, 저희가 요 지문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지, 저희가 뭐 이해해서 푸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자, 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아니다. 그럼 읽어봐요.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다. 결론적으로 X죠. 그렇죠.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이러면 틀린다는 거야. 준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노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노를 그러면 한자로 번치면 뭐가 되죠? 적이 되죠. 그래서 준법률행위는 법률적 행위다. 제가 민법 정식 강의할 때 수강생들한테 11월부터 계속 공략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개념이 잡혀지지 않으니까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마친, 같은, 가름, 의제, 간주, 적, 노라는 거야. 노. 궁극적은 노라는 거야. 노라는 거,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무슨 계약이? 계속적 계약. 그러면 건조당은 이제 건하고 계속적 의미야. 그럼 건조당을 그만하고 싶어. 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임대차를 1년 계약으로 했다고 생각해봐요. 자,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 남았죠? 6개월이 남았죠. 그러면 우리 주인한테 가서 임대인한테 가서 해지해봐. 해지하게 되면 뺨을 막 때려요. 왜 뺨을 때릴까요? 해지하게 되면 소고표가 발생하거든. 그러면 월차임을 6개월 동안을 돌려달라는 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건조당은 1년이 남아서 1년을 계약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났어. 그러면 해지 앞으로 청산하자는 거야. 청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임대인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임차인도 해지할 수 있죠. 그럼 다음 중 임차인, 임대인에게 모두 인정되는 권리를 골라라. 그럼 뭐예요? 해지권. 시험 무진장 자주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근본부터 우리가 기초부터 하라는 거야. 기초. 지금 기초가 안 되고 어려운 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어요. 저 봐봐요. 집사람이 애가 1학년일 때, 초등학교 1학년일 때 뭐라고 그래요? 아우, 우리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일 때 담임선생님이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 몰라서 그러는 거야. 1학년 때는 뭘 잡아줘야죠? 기초를 잡아줘야죠.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이 담임선생인 거야.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에 신빙을 갖다 놓거든. 신빙. 그때는 기초를 잡아줄 필요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서 저희가 연결을 해줘야 되고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또 어떤 분은 또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 자, 여기 기 동그라미. 기자가 무슨 기자예요? 이미 기자죠. 그럼 이미 이행을 했어.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여기 기이행, 그러면 수령자가 적법하게 보ям으로써 원상회복 의무는 없다. 이 말은 청산 의무가 발생한다. 이 소리거든. 자, 미이행 의무가 미자가 뭐예요? 미자가 아닌 미자죠. 이행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미이행 의무는 소멸함으로 이행할 의무는 없다. 연체차임은 그대로 이행돼야 되겠죠. 자, 공통점은 무슨 건이 읽어봐요? 형성권. 그 다음에 뭐예요? 해지권의 무선성, 불가분성, 무선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기본 틀을 잡아놨으니까 이제 세 개 지문에서 이제 응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1번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합의해제. 줄 쳐놔봐요. 합의해제. 이것도 정확하게 오늘 해석해보자고. 인하여 잘라봐요. 인하여. 자, 합의해제. 합의해제 뭘까요? 계약 써요. 계약. 요거는 줄 쳐놔봐요. 요거는 해지거든. 해지는 무슨 행위죠? 또 까먹었다. 해지는 무슨 행위? 단독행위잖아. 단독행위. 그렇죠. 자, 그러면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해서 반환할 검정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의무는 없다. 이거는 뭐에 대한 규정일까요? 해지에 대한 규정이야. 해제에 대한 규정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개혁하고 단독행위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아주 어려운 지문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저도 요거 이해하는데 1학년 들어가서 이해하는데 1년이 걸렸다고. 그런데 우리 민법 교수님, 김성숙 교수님이 딱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외우라는 거야, 외우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민법 교수님한테 1학년 들어가서 막 따져요. 저 진짜 잘 따져요. 지금은 입 다물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따지니까 어때요? 수업 듣지 말래요. 너 빠졌마. 그러나 지켰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합의해제는 계약이고 뒤에는 단독행위야. 해지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계약이 단독행위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반환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잘라봐요. 자, 해지 동그라미. 해지의 의사표시 무슨 건? 형성권.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러면 해지했어요. 그러면 해지하면 효과가 이미 나타나서 안 나타나?
나타났죠. 그럼 해지 의사 표시가 상대방이 도달하면 이미 도달했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지문과 관련돼서 또 우리가 한번 잡아둘 거는, 자, 그 밑에다 기초공사 좀 하고 갑시다. 자, 취소 철회. 차이점은 뭘까요? 자, 취소와 철회는. 자,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여쭤보면 다 이래요. 형님들 봐봐요. 자. 자, 취소가 뭐예요? 그랬더니, 취소해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말할 때, 저 초창기에, 무효가 뭐예요? 그랬더니, 무효요. 해지가 뭐냐면, 자, 그럼 철회가 뭡니까? 그랬더니, 철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지가 뭡니까? 해지요. 그러면 해지가 뭐예요? 해지요. 그래요. 그럼 주인이 뭡니까? 그러면 주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진짜 요 6개를 자기가 우리가 해석을 반드시 해놔야 되나 봐요. 자, 그러면 취소와 철회의 뭐예요? 공통점은 단독형이야. 그렇죠? 차이점은 발생 후, 발생 전, 그렇죠? 전이라. 자, 법리효과 발생 후에 하는 게 취소고, 법리효과 발생 전에 하는 게 취소야. 취소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전과 후의 관계라는 겁니다. 전과 후의 관계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취소는 그러면 언제 한다? 법리효과 발생 후에 하는 게 취소. 자, 그러면 철회는 뭐예요? 법리효과 발생 전에 하는 게 취소예요. 철회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주인이 뭐예요? 주인이. 그러면 주인과 관련돼서 이렇게 써놔요. 자, 주에 인정되는 거죠. 그러면 취소권 포기라고 써요. 그럼 궁극적으로 취소권 포기야. 자, 그러면 요 지문에 대해서 한번 보죠. 저는 가만히 있어 볼게요. 지금 이제 외우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주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다. OX. 언제 X인지를 구분을 못한다는 것은 읽어봐요. 주인이 뭐예요? 취소권 포기죠. 취소권을 포기한 후에 또 취소한대요.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럼 주인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개념들을 우리가 잡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인은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돼. 그렇죠? 주인은 안다는 인지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주인권자는 뭐하고 똑같죠? 취소권자하고 동일해. 자, 그러면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취소는 할 수 있죠. 주인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그럴까요? 성년이 된 이후에 주인할 수 있거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꼬리표가 하나 붙인다고. 미성년자가 주인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그럼 미성년자가 붙었어요. 자, 미성년자는 어때요? 봐봐요. 주인권자죠. 주인권자면서 취소권자 동일해. 그러면 미성년자는 뭐라는 거예요? 성년이 된 이후에만 주인할 수 있어. 그럼 미성년자가 주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결론이 떨어진다는 거야.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취인은 할 수 없어. 취소는 할 수 있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취인을 하려면 내가 벗어나야 돼. 제가 그러면 17세야. 그럼 미성년자죠.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주인은? 없어. 주인은 누가 해요?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직접 주인은 할 수 없어. 그러면 언제 주인을 할 수 있어요? 성년이 된 이후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장해버리는 거야. 기본 근본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지문이 나왔을 때 해결해 줬을 때 주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요 말은 결론적으로 X죠. 자, 주인 후에는 취소권 포기죠. 그럼 취소권을 포기하고 다시 취소할 수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근본은 우리가 답변해야 돼요. 그러면 이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해지 의사 표시가 상대방이 도달했대 안 했대?
도달했어요. 그럼 효과가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나타났죠.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철회하지 못한다. 이런 짧은 지문이라도 자기가 해석을 잘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다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요 앞에다 하나 써요. 아까 배웠으니까. 자, 불가분성이라고 써요. 아까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준다고 그랬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지는 여기 동그라미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되고 해지권이 당사자 1인에게 소멸했다. 그러면 다른 당사자도 읽어봐요. 소멸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잡아야 될 거는 이거는 몰라서는 안 돼.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안 보고 해지 무슨 효? 소급효. 해지권은 장려효. 여기는 무슨 의무? 환상회복 의무. 여기는 청산 의무. 요거는 무슨 계약? 일시적 계약. 요거는 계속적 계약. 그러면 이미 이행됐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이행됐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연체 차임은 그대로 이행돼야 해지가 발생하고요. 공통적으로 형성권. 해지권에 아까 무슨 성이 있었죠? 불가분성이 있었죠. 그래서 불가분성,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규정 분사를 우리가 해놓으면 다시 이제 잡으면 몇 개 하고 다음 파트로 가자고요. 취소 철회는 읽어봐요. 법률효과 발생 후, 취소 철회는 법률효과 발생 전에 해준다는 거. 자, 주인이란 뭐예요? 주인이란 추후의 인정. 이 말은 취소권 포기, 이게 바로 주인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요거 우리가 의미를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주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칭, 같은, 가름, 의제, 간주, 적, 노라는 뜻이야. 그러면 준부동산, 부동산에 의지해 주는 것, 선박에 관한 계약, 준점유. 점유하지 않은 채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자, 준점유. 그러면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공통점은 점유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준주거, 준법률행위. 준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노라고 그랬죠. 그럼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다. 어때? X.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자로 원치면 뭐가 될까요? 읽어봐요. 그럼 준법률행위는 법률적 행위다. 오케이. 딱 수학적으로 맞아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렵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연습하는 성과를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우리 문제가 탁탁 풀려나가야 된다고. 저는 법은 수학하고 똑같아요. 수학하고는 똑같다라는 걸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해지 우리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거 봐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봐봐요. 자, 이제 다시 한번 가보죠. 읽어봐요. 어떤 사람은 계약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법률 요건 이럴 거고 좀 그래봐요. 지금 그게 자유자재로 구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계약은 그러면 뭐예요? 읽어봐요. 법률 요건이네. 그러면 계약을 구성하는 재료가 있죠. 그럼 뭐가 될까요? 법률 사실이 있겠죠. 법률 사실. 그러면 계약을 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청약과 승낙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청약과 승낙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법률 사실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계약은 뭐예요? 법률 요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 법률 요건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법률행위, 법률 규정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법률 규정. 자, 법률행위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사 표시네요. 어사 표시만 있어요? 아니죠.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읽어봐요. 법률행위란 읽어봐요. 의사표시를 반드시 필수 조건으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계약은 그러면 법률 요건이야. 그러면 법률 규정은 뭘까요? 법률행위 이해일건.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사표시가 없는 걸 자로 법률 규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법률 요건은 두 가지 모습이 있다라는 거야. 요거에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네요. 요즘 뭐예요? 원장님한테 뭐예요? 민법 총칙을 듣고 있나 봐요. 자, 증약과 승낙은 무슨 표시예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가 몇 개? 두 개. 계약이네. 의사표시가 하나만 단독행위네.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가 되거나 그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증약과 승낙은 법률 요건이다. 어때? X. 법률 사실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어때? X. 법률 사실. 헷갈립니다.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딱 잡고 가야 돼요. 자, 계약과 관련돼서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갑은 그러면 을한테 뭘 해야 돼?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발생하고 잔금을 치러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법률 효과가 되는 거야. 법률 효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을 배우면 뭐가 있어요? 읽어봐요. 의, 요건, 그다음에 효과, 그다음에 4번 적용 범위. 다 똑같아. 민법 총칙은 그게 이렇게 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그다음에 1번 뭐라고 써놨어요? 요건 앞에 뭐가 생략됐어요? 이게 바로 법률 요건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효과 앞에 뭐가 생략됐죠? 법률 효과가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실체법은 의, 요건, 효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의, 요건, 효과로.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큰 목차, 소목차가 정해졌어요. 의, 요건, 효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계약법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계약법을 붙이니까 계약법 이제 총론이 이제 전개되기 시작. 총론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봐봐요. 자, 봐봐요. 자, 저번에 써놨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봐요. 민법상 계약은 계약의 종류는 몇 종류? 15개 계약이 있어. 15개. 이걸 뭐라 그래요? 전형계약이야. 그러면 전형계약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명계약이 되는 거야. 유명계약 반대말은 무명계약. 전형계약 반대말은 비전형계약. 자,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거 보고 우리 이제 봐봐요. 자, 여기 한번 세워볼까요? 자, 이제 몇 개인지 한번 세워봅시다. 자, 그러면 읽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 15개 전에 계약이야. 자, 그러면 재산과 관련돼서 그러면 읽어봐요. 증여, 매매, 교환, 증, 매, 교. 그렇죠. 이걸 잘 외워야 돼. 증여, 매매, 교환. 그렇죠. 자, 대차와 관련돼서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그래서 어떻게 오라고 그랬죠? 소, 사, 임. 자, 몸으로 때우는 거. 자, 그러면서 이거는 고용, 도급, 현상 광고, 이임. 물건을 맡기는 거, 임치, 조합계약, 여행계약.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기타와 관련돼서는 종신정기금 하에 계약이 되네. 그러면 이걸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거는 알아야지. 계약법을 들어가는데 15개 전형계약과 관련돼서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재산. 재산은 뭐예요? 증여, 매매, 교환. 첫자 다서 증매교. 대차는 소사임.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자, 몸으로 때우는 거. 고용, 도급, 현상, 광고. 세 개 이렇게 잘라놔서 고도현. 자, 이임, 조여. 그러면 기타, 종신, 정기금, 하해계약 15개 전형계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강론 파트에서 시험 범위는 자, 요거예요. 자, 봐볼까요? 자, 시험 범위는 요거 4개밖에, 요거야, 요거요. 이제 요걸 배워보자는 거야, 이제. 자, 읽어봐요. 뭐가 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러니까 15개 전형계약에서 우리 계약법 제약법 강론에서 다뤄지는 게 매매, 교환, 임대차. 그렇죠? 자, 매매계약에서 골칫덩어리가 하나가 있어. 뭘까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게 골칫덩어리야. 매년 출제가 되고 되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교환계약, 임과는 매매와 관련돼서 이제 2문제가 출제되고요. 교환 하나, 임대차 2문제. 그래서 5문제가 확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봅시다. 이런 걸 풀어낼 수 있는지 봐봐요. 자, 대물 변제는 전형계약이다. OX. 또 까먹었죠? 자, 전형계약은 15개 있다니까. 그러면 대물 변제는 여기 안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읽어봐요. 전형계약이다. X. 그래서 대물 변제는 비전형계약이야. 비전형계약. 자, 그러면 대물 변제는 그러면 유명계약이다. 어때요? X죠. 유명계약이 아니라 무명계약이라는 거야. 무명계약. 자, 그러면 요걸 외워줘야 돼. 일단 이거부터 자꾸 숙지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이걸 숙지를 해줘야 돼. 이걸 숙지를 안 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요? 그래서 제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사람이 많아. 저는 집에 가서도 몰라주지, 여기 나와서도 몰라주지.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맨날 뭐만 쳐다보고 다녀요. 땅만 쳐다보네. 땅만.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15개 전형계약과 관련돼서 이제 후퇴가 없어. 5번째 하는 거니까. 자, 15개 전형계약 앞에 단서를 붙였어요. 민법상 전형계약 몇 개? 15개. 그래서 전형계약 반대말은 비전형계약. 그러면 전형계약은 무명계약이 아니라 유명계약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재산 그러면 읽어봐요. 증매교. 그래서 자, 대차는 뭐예요? 읽어봐요. 소사임. 그렇죠. 소사임. 자, 그러면 몸으로 때우는 거 읽어봐요. 고, 도, 현, 이, 임, 조, 여. 그 다음에 여기 기타는 종, 하.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러면 요거 외워야 이제 쉽니다. 오늘 오늘 야간 수업은 연장을 해놨어요. 늦어도 8시까지 가마. 그래서 외우게.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스케줄이 다 잡혀 있어서 오늘은 자, 요거 외우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쉬는 시간 없어요. 일하지 않는 자요. 먹지도 말라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저 인간 리모컨이 불러봐요. 재산, 증, 매, 교. 자, 대차는 소사임. 그 다음에 몸으로 때우는 것은 고도현, 이임조여. 그렇죠? 요거는 종하. 그렇죠? 종하 하의 계약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자꾸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이런 걸 못 푼다면 이런 것들도 못 풀어요. 계약을 모른다면. 봐봐요. 이런 걸 못 풀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죠. 자,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2번째니까 확인해 볼까요? 자, 매매는 금융계약서의 대상이다. 어때요?
자, 금융계약서는 계약해야 돼. 계약해야죠. 매매는 계약이잖아. 뭐 매매는 금융계약서의 대상이다. 어때? 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정년이에요. 정년은. 정년은 금융계약서의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그렇죠. 계약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속은 금융계약서의 대상이다. OX, X. 상속은 계약이 아니다. 그러면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금융계약서는 일종의 뭐 해야 돼? 계약해야 되거든. 그럼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가등기. 계약이야, 예약이야? 예약. 여기 없잖아. 그렇죠? 가등기는 예약으로서 금융계약서의 대상이다. 그때 X. 그렇죠? 가등기는 언제 제출해 주냐? 본등기 시에 제공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고 나가기 위해서 이걸 모르면 문제 자체를 풀어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자체에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우리가 접근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은 이제 외울 거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해결해 나갈 거고, 수학 문제 풀듯이. 자, 봐봐요. 토지 거래 과정.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거 뭐 읽어봐요. 거래는. 거래야, 거래. 거래는 무슨 성이 있어야 돼? 대가성이 있어야 돼. 대가성이 있는다는 것은 유상계약이어야 되네.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 정여. 정여는 유상, 무상. 부상. 그러면 정여는 그 토지거래 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 일단 여기서 스타트는 계약이라는 거에서 스타트를 걸어준다라는 것. 이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그러면 이제 쉬기 전에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봐요. 증, 매, 교. 여기는 소, 사, 임. 자, 고, 도, 현, 이, 임, 조, 여. 기타는 정, 하. 몇 개? 15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아무 데나 찍어볼게요. 여기 정화. 여기는 정매교. 요거는 소사임. 요거는 고도현, 이임조여. 이렇게 해서 자, 강론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계약을 딱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론은 계약법 강론의 시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쉬는 시간에 그러면 423페이지 계약 강론 거기 옆에다 딱 펼쳐놓고 우리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좀.